피복 테이블 두 번째 할차입니다. 여러분들 14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피복 테이블 여러분들 엑셀 교재 기출 보충자료 하시가지고요.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 그때 피복 테이블은 했고요. 저장은 이제 안 했지만 오늘은 피복 테이블 2로 갑니다. 자, 프린터 보시면 요번에는 CSV 파일인데요. CSV는 쉼표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입니다. CSV는. 콤마 세브 약자거든요. 자, 불러올 때는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가시면 참조로 엑셀하고 이제 여러분들 CSV 파일,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는요. 우리 액세스 들어가는 경로대로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경로는 기존 연결로 가시면 돼요. 그럼 우리 그때 좀 빠르게 들어가는 방법 있죠. 그걸 쓰시면 돼요. 데이터 탭에 가셔가지고 데이터 가족 및 변환 그룹에 기존 연결을 쓰시면 됩니다. 엑셀하고 텍스트 파일하고 CSV 파일은요. 요 메뉴를 쓰시면 돼요. 기존 연결을 클릭. 좀 빠르기 때문이죠. 더 찾아보기. 그리고 여러분 시험장 가면 로컬 디스크 C로 가셔가지고요. 원래는 OA 폴더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OA는 없고 요 교재 기출 보충 자료 좀 가셔야 됩니다. 요 안에 보시면 교복 판매라는 여러분들 CSV 파일이 있습니다. 야를 더블 클릭해서 여시고요. 그럼 요것이 콤마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텍스트 마법사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어, 저번 주에 했던 것은 여러분들 액세스 파일이었고 이제는 여러분들 그 엑셀 파일하고 참조로 그 다음에 CSV 파일 이건 콤마 세브 약자입니다. 쉼표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이고요. 텍스트 파일이 있어요. 요 파일들을 외부 데이터로 갖고 올 때, 야가 외부 데이터로 제시했을 때는요. 들어간 경로는 데이터 탭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저 우리 데이터 탭에 가서 데이터 가져오기 및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하는 그룹에 기존 연결 아이콘을 쓰시면 돼요. 아이콘을 클릭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작업을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대로 거의 뭐 공통사항이죠, 야. 그죠? 액세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코리를 쓰는 경우는 그 경우 빼고는요. 다 이걸로 쓰시는데 공통 메뉴가 이거입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한 가지 알아놓으시고요. 여러분들 복습은 하고 계시죠? 주말 때 기출 문제 풀어본 분 있습니까? 우리 반에 기출 풀어보신 분 한 명도 없어요? 실망인데. 과제를 한 개도 안 풀었다 이거죠. 큰일 났네, 우리 반. 약속을 안 지키네요. 과제, 뭐, 강제는 아니지만, 일단은 진행합니다. 기본, 구분 기호로 분리되어 있는 파일이고, 왜냐하면 쉼표로 구분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쉼표로 분리되어 있으며, 돼 있고, 내 데이터에 뭘 표시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그대로 다음 넘어가면 안 되고요. 구분 기호가 분리됨이 돼 있고, 프린터 보시면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는 내 데이터 머리글 표시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해야지 첫 번째 여기 필드명을 쓸 수 있습니다. 체크하시고요. 다음. 그 다음에 구분기호는 쉼표입니다. 쉼표 체크하시고요. 탭은 체크 해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서식을 지정한 단계인데 기본적으로 일반으로 놔두시면 돼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다 갖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프린터 보시면 판매 직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판매 구분, 품목, 판매 단가, 판매 수량 10만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가족 선택하셔야 돼요. 판매 일자 안 갖고 올 겁니다. 그때 쓰는 게 열 가져오지 않음. 요거 선택하시고요. 그러면 열 건너뛰기라 바뀝니다. 판매 직원 갖고 와야 됩니다.
학교 갖고 오지 마시고요. 열 가져오자는 구매자 갖고 오지 않죠. 열 가져오지 않은 판매 구분 갖고 와야 되고 품목 갖고 와야 됩니다. 판매 단가, 판매 수량 다 갖고 올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 갖고 올 부분 열은요, 열 가져오지 않은 옵션을 선택해서 열 건너뛰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지금 판매일자하고 그 다음에 학교, 구매자는 열 건너뛰음으로 돼 있어요. 나머지는 일반으로 돼 있으면 됩니다.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다섯 개가 맞는지 지금 확인해 보시고요. 다섯 개. 그러면 하나, 둘, 구매자 안 갖고 오죠? 그러면 판매 직원 하나, 판매 구분 두 번째, 품목 세 번째, 판매 단가 네 번째, 판매 수량 다섯 번째. 자, 그리고 다음. 그리고 이제 조심할 것은 CSV하고 여러분들 마지막 창에서 두 가지 CSV 파일하고요.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는 조심할 점이 있어요. 파일을 가져오기 시 조심할 거. 유의사항이죠. 그 프린트 보시면 뭐가 적혀 있냐면요.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 씌워 돼 있어요. 그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지막 창인 데이터 가져오기 창에서 얘가 비활성화돼 있죠. 그 이유가 CSV하고 텍스트 파일은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를 체크해 주셔야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있죠, 밑에. 요거 꼭 체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 없어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데이터 가져오기 창에서 가져오기 조심할 거. 마지막 맨 아래에 보면요. 맨 하단에 보시면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그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 있죠. 요것을 꼭 이 데이터 추가라는 체크를 꼭 해야 됩니다. 체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 있어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요. 체크를 안 하면 아까 비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지막 창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맨 아래 부분을 꼭 체크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체크하면 활성화되죠? 그리고 픽업 테이블 보고서 선택하시고요. 자, 우리 어디 넣을 거냐면 기존 오포시트 맞고 그림 보시면 A2죠? A2를 클릭하면 되죠. 넣을 위치죠. 기존 오포시트 A2 확인. 보안창이 뜨면 여러분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배치를 해볼까요? 자, 일단은 판매 직원은 행이죠. 걸어서 놓으시면 되고요. 행 부분에. 그 다음에 판매 구분도 행이 배치되어 있죠. 바로 밑에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필터하고 열 부분에 들어갈 필드는 없거든요. 그림상이. 시그마 값에는 판매 단가 놓으시면 되고요. 근데 판매 단가가 지금 그림 보니까 평균 판매 단가죠. 요거 함수 바꾸는 방법은요. 해당 필드를 클릭, 그리고 값 필드 설정해서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평균 함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것을 바꾸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판매 수량을 판매 단가 밑에 놓으시고요. 판매 수량 클릭해서 값 필드 설정, 함수 바꾸는 방법, 값 필드 설정해서 하더라. 이거 한 가지만 적어놓으면 되죠. 평균 선택하고 확인. 자, 그리고 여러분들 딱 배치하면 찍은 모양 이렇습니다. 이런 모양. 자, 이 끝난 건 아니고 여러분들 두 번째 화살표 끝에 보면 마지막으로 기본 작업 마지막이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형식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디자인 탭에 가시면 되죠.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 뭐 했던 거기 때문에 다 안다고 보고 진행합니다. 대요 형식으로 바꾸면 이제 우리 완성 그림처럼 같아지고 있죠, 그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뭐 딴 것은 필요 없고 표시 형식이 있는데요. 세 번째 그림과 같이 판매 단가, 평균 판매 단가 보시면요. 일단은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고 판매 수량은 잘 보시면 정수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야를 범위를 이렇게 잡아도 관계없는데 각각 필드에 대해서 따로따로 표시 형식을 설정할 때는요. 이 필드에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범위 안 잡고 할 때는 필드 이름 안에서 오른쪽 버튼. 범위 잡을 때는 셀 서식이고요. 범위 안 잡고 할 때는 필드에 두고 있을 때는 필드 표시 형식 가면 됩니다. 야를 클릭. 필드 표시 형식. 그러면 여러분들 딱 뭐만 딱 뜨냐면 표시 형식 탭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왜 갔냐면 천 단위 구분교 넣기 위해서 숫자 선택하시고요. 천 단위 구분교 체크.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끝이고요. 같은 방법으로 판매 수량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수도 숫자로 가셔야 돼요. 필드 표시 형식. 숫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천 단위 구분기호 넣는 것은 없고요. 소수 자릿수 0으로 돼 있죠. 그냥 확인만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난 건 아니고 마지막으로 픽업 테이블 스타일을 거거든요. 흰색 픽업 스타일 밝게 오죠. 그럼 픽업 테이블 스타일 그룹에서 자세히 누르시고요. 밝게 해서 다섯 번째 거죠. 다섯 번째 것을 선택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분홍색, 아니, 보라색 선만 들어가죠. 여기 약간 보라색 선이 약간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잘 된 겁니다. 이건 흑백이다 보니까 색깔을, 그죠? 똑같진 않죠. 자, 그리고 혹시나 잘못된 게 없는지 봐야 돼요. 뭐, 별 다른 건 없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하시면 10점. 자, 그 다음에 교재로 갑니다. 교재 106페이지 보십시오. 닫기 하시고요. 자, 이제 진도를 좀 빼겠습니다. 공부를 좀 했다고 치고 갑니다, 이제는. 우리 로컬 디스크 C로 가셔가지고요. 2024 커마일급 엑셀 작업 파일 교재 10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유형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형 1은요. 분석 작업 2에서 나오는 이제 유형 1은 데이터 유선 검사와 필터거든요. 그거 열기 위해서는 3장 출제 유형 01 가셔가지고 출제 유형 02 빼기 1 여시면 돼요. 출제 유형 02로 가야 되죠. 01이 아니고. 그 안에 출제 유형 02 빼기 1을 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분석 작업 두 번째 문제로 나오는 게 여러분들 유성 검사 규칙하고 필터가 나오거든요. 필터 대신에 이제 나중에 분석 기능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좀 이따가 기타 작업이 있으니까 보고요. 그 다음에 유형이는 중복된 항목 제거 조건부 서식 필터입니다. 요거부터 먼저 알아보자.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 내려와서 데이터 요성 검사가 뭐냐면요. 입력 제한을 거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특정 범위가 주어지거든요. 그 범위 안에 데이터 성격에 따라서 제한 대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한 대상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제한 범위를 잡아주면 규칙을 넣어주면요. 그 제한 설정된 내용, 즉 규칙 범위에 벗어나 버리면 입력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오류를 띄우는 기능이에요. 자, 그런데 잠시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면요. 데이터 탭에 가서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데이터 도구에 나중에 데이터 유의성 검사를 넣을 건데요. 요게 제한 대상 설정 탭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요거거든요. 자, 여러분 간략하게 종류가 아주 많은데요. 한 여섯, 하나, 둘, 셋, 넷,
7개 정도 있죠. 정수는 숫자 데이터, 범위를 잡았을 때 안에 있는 데이터 성격이 숫자 데이터 할 때는 정수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은 주로 백분율일 때만 있어요. 백분율. 그 다음에 목록은 주로 문자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날짜는 날짜고 시간 시간입니다. 텍스트 길이는 글자 길이 제한입니다. 말 그대로. 뭐 세 글자만 입력해 들어가시오. 글자 길이를 나올 때 텍스트 길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은 수식으로 작성할 때. 여기 시험이잖아. 함수식을 넣어서 제한을 그때서. 시험에서는 이 안을 참 잘 내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책 보면 설명 메시지는 뭐냐면 책에서 어떤 거냐면요. 그 왼쪽에 노란색 박스 있죠? 거기 설명 메시지에서 입력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목하고 설명 메시지 넣을 거고 오른쪽에 있는 오르 메시지 창이 나오죠? 책에. 그건 오르 메시지 탭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스타일, 제목, 오르 메시지 내용을 입력할 거고 사실 우리 교재는 IME 모드는 설정이 없어요. 이건 입력 모드인데 잠시 눌려보겠습니다. 모드가 한글, 영문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글일 때 한글이고 영문으로만 입력을 받을 때는 영문 하시면 돼요. 전자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은 총 네가지 탭 설정을 여러분들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고 IME 모드는 랜덤으로 시험에 나오거든요. 보통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는 문제 속에서 해가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여러분 책 보시면 A4부터 A33 범위를 잡고요. 그럼 요 범위 잡았던 영역 안에 데이터를 입력을 받을 건데 이하가 날짜 데이터입니까? 그럼 날짜로 하시면 돼요. 제한 대상은. 그러면 일단은 범위부터 잡고 어디 가냐면 데이터 탭에 가셔가지고 데이터 도구 그룹에 데이터 위성 검사를 클릭합니다. 여러분은 글자가 나와 있어요. 클릭하시면 설정 탭에 가서 제한 대상을 날짜니까 눌려가지고 날짜로 하시면 돼요. 날짜. 날짜로 하고 밑에 제한 방법이 있거든요. 책 보시면 190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속 범위는요, 해당 범위가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2024년 1월 1일 이후 날짜만 입력되도록 하라면 이상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이후는 이상, 이전은 이하를 쓰게 됐죠. 이것도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서서 공부는 했다고 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범위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러면 시작 날짜는 그대로 치면 되는데 날짜 데이터는 대시를 넣어주면 돼요. 입력법이 1900년 빼기 그 다음에 01 빼기 01 끝 날짜는 그대로 치면 돼요. 쉬운 문제입니다. 그죠? 그대로 보고 치면 되죠. 2025년 12월 빼기 31 요 날짜 사이 값만 입력받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요 날짜 범위를 벗어났을 때 제한 방법이 해당 범위 요 날짜를 벗어났을 때는 일단은 설명 메시지부터 먼저 할게요. 여기에 마우스를 뒀을 때 설명 박스가 뜨거든요. 이 노란색 박스예요. 그것을 먼저 해보면요. 설명 메시지 탭에 가서 제목은 책에 보시면 제일 첫 줄에 붉은 글자가 제목이거든요. 입력 날짜 범위라고 하시고 오타나면 10점이 날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부터는 메시지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1900 물결 표시, 1900년 물결 표시, 2025년. 자, 그리고 나서 오른 메시지 탭에 갑니다. 그거는 오른쪽 그림 보고 스타일은 아이콘 모양인데요. 느낌표 동글뱅이죠. 그것은 정보. 모르시면 눌려보면 되죠. 그림 다 나오니까. 그래서 정보 선택하면 되고요. 제목은 그림 보고 치면 돼요. 날짜 확인.
오류 메시지는 입력 날짜가 정확한지 확인 바랍니다. 점. 뭐 그대로 보고 치면 됩니다. 책 보고 치십시오. 입력 날짜가 띄어쓰기 잘하시고 정확한지 띄우고 확인 띄우고 바랍니다. 점. 자, 그래 확인 누르면 이렇게 설명 메시지가 뜨긴 뜨는데 옷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 게 아니고 요 A4셀에 가서 일부러 지난 날짜랑 치보겠습니다. 2026년도 1월 1일 치보세요. 오류가 떠야 되고 오류 떴을 때 오타 아이콘 메시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타가 있으면 안 돼. 확인용으로 꼭 떼어봐요. 그리고 맞다면 별 이상이 없다면 취소.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데이터 유의성 검사 확인이 끝났어요. 아직까지는 점수는 0점입니다.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필터 기능까지 해야지만 10점을 줘요. 자, 이 필터는 자동 필터거든요. 자동 필터는 결과를 원본에 출력합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셀 포인트를 표안에 두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돼요. 우리 고급 필터 해봤지 않습니까? 우리 필터가 야가 필터 기능이거든요. 자동 필터. 자, 야를 눌러주시면 제목행 필드명 옆에 화살표가 생깁니다. 그리고 책 보시면 생년월일 야를 눌러가지고 추출할 건데 2000년 1월 1일 이후 데이터만 추출하고 싶어요. 화살표 눌러주시고 자, 여기 날짜 필터 가시면 여러분들 요게 이유라는 여러분들 메뉴가 있거든요. 그거 선택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유. 이유만 선택하면 돼. 그리고 이유가 찍혀 있죠. 그죠? 여기에 날짜만 치면 됩니다. 2000 빼기 여러분들 01 빼기 01 확인 누르면 여기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필터 기능을 자꾸 빼요. 분위기가. 넘기시가지고 여러분들 110페이지. 자, 요 파일은 닫고 우리 책은 기능을 한 개씩 넣어놓고 복습 문제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닫고 하시고요. 자, 유형 체크 2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들 중복된 항목 지우는 거. 자,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요. 중복된 항목 제거. 특정 열을 선택했을 때 필요한 중복 데이터를 검사할 열입니다. 그 체크됐던 그 열만 중복된 항목을 검사합니다. 엑셀이. 그리고 자동으로 지워줍니다. 이 끝이에요. 요거 하나. 그리고 지어졌던 데이터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을 수행하는 건데요. 이 조건부 서식은 문제 1번에 우리가 수식으로 작성한 내용하고 완전 틀립니다. 쉬워요. 야는 특정 범위만 잡아서 메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범위만 서식 넣는 거거든요. 수식 쓰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메뉴만 잘 쓰면 됩니다. 특정 범위에 대해서 서식을 넣는 문제고요. 그 서식이 들어갔던 부분만 세 번째 다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필터라는데 우리 앞서서 방금 데이터 유의성 검사에서 필터 했지 않습니까? 그 필터는 여러분들 어떤 필터냐면 안에 있는 셀 값으로 값 안에 데이터를 찾아서 필터를 했지만 이 필터는 서식 들어간 셀에 들어있는 즉 색이 들어있는 셀만 추출하는 거예요. 요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요 서식이 들어간 셀만 필터하는 기능이 색 기준 필터거든요. 요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해보면 쉽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 자, 소스 열고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출제 유형 공입 빼기 2를 여시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중복된 항목 제거하는 방법부터 해보겠습니다. 표 안에 두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 기능 중에서 도구 그룹 안의 기능 중에서 여기 보면 중복된 항목 제거 있거든요. 떼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모든 필드 이름이 나오면 이게 열이거든요. 그래서 다 검사할 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선택 취소. 그리고 우리가 검사할 열은요, 성명 체크. 그다음 책 보면 부서 체크. 직급 열 3개죠? 3개 열만 여러분들 뒤에 보니까 중복된 값이 입력된 셀을 포함하는 행을 삭제하시오 돼 있잖아요. 그러면 3개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엑셀이 그 안에 5개 중복된 값이 있어 검색해서 제거했다고 뜨거든요. 지워준 거예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 기능 끝나는 거죠. 이게 중복된 항목 제거예요. 자, 요것 가지고 우리 조건부 서식이 두 번째 건데요. 메뉴는 뭘 쓸 거냐면 셀 강조 규칙을 쓸 거예요. 그래서 특정 범위만 서식을 넣는 조건부 서식입니다. D3부터 D24 잡고요, 먼저. 이 범위만 적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홈 탭에 가면 조건부 서식이 있죠, 그죠? 클릭하시고 스타일 그룹 안에 있다는 거는 아실 것 같고, 이제는 우리 예전에 수식을 할 때는 세 규칙 썼잖아요. 세 규칙을 선택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책 보시면 셀 강조 규칙을 이용해 있죠. 요로 메뉴에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 하위 메뉴가 나오죠. 서브 메뉴가. 요 안에서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요 안에 우리 문제에서 중복값에 대해서 서식 넣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중복값이 있어요. 요 메뉴를 써놨어요. 중복값. 그럼 중복값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중복값. 그리고 중복 그대로 두시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색깔이 미리 요 색깔이 좀 들어갈까요? 기본 색깔이. 자, 이것은 눌러보시면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서식은 총 6가지가 있거든요. 요 색깔이 있으면 요거 쓰면 되고요. 요 색깔이 없는 경우는 사용자가 직접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걸 눌리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 보면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는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지원한 색상이 있어요. 세 번째 거 이거 쓰면 됩니다. 있으면. 세 번째 것을 클릭. 그러면 중복된 데이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색깔이 들어가겠죠. 요렇게. 요것은 같은 데이터다. 그 말이죠. 여기 이렇게 색깔 들어가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요까지가 조건부 소식 끝났어요. 완전 간단하죠. 자, 요거 가지고 기본급 안에 필드 밑에 색깔이 들어간 셀만 필터링 할 거예요. 거기 세 번째인데요.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기본급 필드에서 녹색 채우기 색을 기준으로 필터링 하시오. 이거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표 안에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필터 다시 클릭합니다. 그러면 필터링 화살표가 생기죠. 기본급 화살표를 클릭. 그리고 여러분들 숫자 필터가 아닙니다. 색 기준 필터예요. 야를 올리면 요 색깔 들어간 것만 추출해라. 그 말입니다. 야를 클릭하십니다. 그 색깔이 여러분들 녹색 채우기 색깔이거든요. 그러면 요거만 색 기준 필터 기능을 쓰는 겁니다. 야를 클릭. 그러면 요 색깔 들어간 것만 필터링 됐죠. 그죠? 여기 정답이에요. 음. 그래서 이 문제는 거의 시험에 나오기가 10%. 좀 작다. 왜 시험 잘안 내요? 자, 넘기셔가지고 복수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요 파일 닫아버리고. 요번에는 출제 유형 여러분들 똑같은 폴드 3장 출제 유형 0이고요. 완전 정복 01을 읽겠습니다. 자, 우선 유해성 검사 규칙인데요. 즉 데이터 유해성 검사를 또 한번 해볼 건데 자, 일단은 문제 보시면 F4부터 G16 잡고 범위를 일단 잘 잡아야 돼요. F4부터 G16 이 범위는 중간과 기말 숫자 데이터 범위죠. 일단 숫자 데이터입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데이터 유성 검사 클릭하시고요. 설정 탭에 가서 제한 대상은 숫자는 무조건 정수입니다. 소수는, 소수도, 소수점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로 그 소수를 입력한 데이터도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80부터 100 사이까만 입력받으시오. 소수점도 포함되게 하시오 하면 소수점 맞습니다. 그런 말 없들은 다 정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수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해당 범위가 아니고요. 문제 보시면 30점이 넘지 않도록은 30점까지 입력해라 그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 최소값, 최대값 안 하고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하, 최대값 30. 이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엄수값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점수거든요. 점수는 최하값이 0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 때문에 해당 범위라는 거요. 근데 시험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 치고 단 엄수값도 입력 가능하도록 하시오 하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말 없을 때는 점수는 최소값이 0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낸 거예요. 해당 범위로 하셔야 되고요. 최소값은 0, 최대값은 30. 그래서 해당 범위를 해놓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설정 탭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한 개 했고, 설명 메시지 탭에 가서, 이거 쉽죠? 그림 보고 치우면 되니까. 자, 여러분들 노란색 박스 안에 입력 범위가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 메시지는 두 번째 줄부터 치면 돼요. 0, 물결 표시 3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오류 메시 탭에 가서 아이콘은 느낌표 삼각형이죠. 경고입니다. 경고. 제목은 점수 확인. 요것은 그림 보고 치는 거니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점수 확인. 오류 메시지는 조심할 거. 계속 할까요? 물음표는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입력한 여러분들 점수를 확인하세요. 잘 보면 점이 찍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자, 이 오타로 쓰면 돼요. 자, 확인 눌리고요. 자, 여러분들 메시지 오타 확인하시고 일부러 28이라는 점수를 31로 쳐볼까요? 중간 점수를. 왜? 일단은 떠야 되고 당연히 띄운 김에 오타를 좀 검사할 필요성이 시험장 가시면 아이콘은 우리 완성된 그 문제 속에 오류 메시지 그림과 같은지 같다면 취소하면 여러분들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데이터 유의성 검사를 했고 필터가 또 남았죠. 평안해 두시고 데이터 탭에 가면 필터 클릭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학과 필드에서 소프트웨어과만 추출하시오. 학과 눌려가지고요. 요것은 요 밑에 거 하면 돼요. 여러분들 모두 선택 체크 해제하시고요. 소프트웨어과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확인. 그럼 여기 정답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완전 정복 01 문제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115페이지 닫기 하시고요. 완전 정복 02 문제를 읽겠습니다. 자, 똑같이 여러분들 그 중복된 데이터를 지우는 중복 제거하는 건데요. 표 안에 두고 자, 여러분들 똑같이 데이터 탭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도구 그룹에 중복된 항목 제거를 클릭하시고요. 항상 모두 다 체크되어 있거든요. 모두 선택 취소하시고 중복된 데이터 검사할 열만 체크하시면 돼요. 지정, 품목, 개수, 세 개죠? 세 개만 체크합니다. 그리고 확인 눌리면 8개를 지웠다, 제거했다 뜨죠? 확인 눌리면 되고요. 이게 첫 번째 거 끝났고 두 번째는 G4부터 G27 잡고요. 자, 요번엔 뭐 할 거냐면 똑같습니다. 아까와 똑같아요. 중복값에 대해 또 소식 넣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부 서식 가볼까요? 그리고 셀 강조 규칙의 중복값. 기본 색깔 슬래트만은 책 보시면 연한 파랑 채우기는 없어요. 연한 빨강 채우기 있는데, 그죠? 색상이 없을 때는 사용자가 직접 서식을 지정하러 가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 메뉴, 사용자 지정 서식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심할 거, 지금 채우기거든요. 얘는 글꼴 색깔이에요. 채우기 탭에 가셔야 되는 또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분들 색상 이름을 다 외운 건 아니거든요. 노란색 정도는 알고 있죠. 빨간색 이런 것들은. 근데 연합파랑은 좀 헷갈리죠. 그러면 요 색상은 여기에는 마우스를 살짝 올리면 색상명이 안 나오거든요. 이 배경색에는. 그 무늬색은 나와요. 그럼 무늬색 장 눌려가지고 클릭은 하지 말고 요 배치하고 이 배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위치 알고 여기서 클릭하면 되거든요. 그럼 내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요. 무늬색에 표준색에 가서 대충 내가 이 색깔인 것 같다라는 색상에 올려보시면 일단 오른쪽에서 네 번째가 연한 파랑이거든요. 아, 위치만 확인하고 누르지는 말고 여기 가서 누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확인. 마지막 확인 눌릴 때만은 색상이 두 개만 들어갈 거야. 아, 이게 중복된 값이다 이거죠. 같은 값이다. 자, 요까지가 조건부 서식 끝났고요. 이 색상 들어갔던 것만 필터링 하겠습니다. 자, 표 안에 두고 여러분들 똑같이 데이터 탭에 가서 세 번째입니다. 필터를 클릭, 매출 옆에 하살표 클릭하시고요. 연한 파랑 채우기 색을 기준으로 필터링을 했죠. 눌려보시면 색 기준 필터, 연한 파랑 요겁니다. 그대로.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두 개만 추출되겠죠? 해볼까요? 두 개만 나오죠. 그러면 정답은 10행과 13행이 나오면 잘 된 겁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 교재에 있는 워밍업 내용이 끝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잠시 10분 정도 쉬었다가 기출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잠시 닫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냥 넘어갈 뻔했습니다. 한 개 설명이 누락됐네. 잠시 여러분들 그 열개에서 픽업 테이블을 한번 열었던 거 여기 있거든요. 픽업 테이블 다시 열어보십시오. 한 거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냐면 답안을 잠시 볼게요. 아까 여기 안 나왔었죠, 우리는. 그죠? 제가 이걸 안 봤어요. 그래서 이거 한 가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한 분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다행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체크할 게 뭐냐면요. 우리 완성 그림 잠시 보면 이 부분이 뭐냐 이거죠. 이 부분이 부분합이거든요. 부분합. 그래서 여러분들 요겁니다. 그 완성 그림을 보면 그 픽업 테이블 그 출제입니다. 그 김용우라는 옆에 판매 단가죠. 평균 판매 단가 68,400원 위에 한 개만 집어볼게요. 75,333 있잖아요. 이 부분 다 똑같죠. 김종진도 48,833. 이 부분이 뭐냐면 부분합입니다. 부분합. 부분합을 상단에 표시한 거예요. 그 부분합 표시는 문제 지시상에는 지금 없지만은 표시해 줘야 되거든요. 이거 어디서 하느냐? 여러분 잠시 요 피벗 안에 두고 결과에 잠시 제가 좀 쓸게요. 그 위에 보면 디자인 탭에 가면 여러분들 여기에 레이아웃 그룹에 부분합이 있어요. 그 부분에 원래는 표시 안 하면 아까 요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요것을 어떻게 하냐 부분합 가셔가지고 그룹 상단에 모든 부분합 표시 요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 금액이 나올 거예요. 상단에 이렇게 모든 부분합 표시. 그리고 결과적으로
매뉴얼 들어가는 경로가요. 부분을 표시할 때는 디자인 탭에 가서 여러분들 경로로 따지면 레이아웃 그룹이죠. 그거 가면 부분 앞 아이콘을 클릭하면 되죠. 그럼 요 안에서 여러분들 그룹 상단의 모든 부분 앞, 그룹 상단의 모든 부분 앞 표시야를 선택이 좀 되지. 눌려가지고 그룹 상단의 모든 부분 표시. 그러면 이 숫자가 나올 거야. 음. 그 시험에서 하단에 나오는 모습 이겁니다. 하단은 여러분들 요약도 나오거든요. 이러면 하단에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그림 나오면 하단이고요. 이 금액이 위에 나오면 상단입니다. 그거는 다 동일한 경로, 요 경로로 가면 됩니다. 자, 거기 제가 아까 설명에 빠져버렸네요. 자,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여기 요약된 겁니다. 자, 일단은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열기, 찾아보기. 자, 우리 프린트물은 로컬 디스크 C로 가셔가지고요. 엑셀 교재 기출 보충 자료 실습할 보안에서 데이터 유일성 검사 필터를 열겠습니다. 결과는 밑 옆에 넣어놨고요. 자, 여러분들 데이터 유일성 검사 기능을 이용하여 표 1에서 1월부터 12월 셀까지. 자, 일단은 범위는 C4부터 N28입니다. 범위 일단 잘 잡아요. 첫 줄만 잡고 컨트롤 Shift 아래 방향키 눌리면 좀 빠르죠. 자, 범위 잘 잡았다면 어차피 숫자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20 이하로 입력되도록 이것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데이터 유일성 검사 가겠습니다. 그럼 설정 가셔가지고 점수로 하면 되죠. 숫자니까. 그리고 20 이하니까 제한 방법을 이해하시고 20이라고 하시면 되지.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설명 메시지 탭에 가서 제목에는 필수 입력 첫 줄이 제목을 입력하는 데이터고요. 두 번째 줄부터 무조건 설명 메시지거든요. 반드시 엔터 입력하셔야 엔터 합니다. 전까지 찍혀 있는 건 거죠.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 탭에 가서 여러분들 아이콘은 느낌표 동그라미는 정보입니다. 정보. 제목에는 입력 범위 초과. 입력 범위 초과. 그다음 오류 메시지는 20 이하의 값만 입력해 띄우고 주세요. 있네요. 점.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그리고 일부러 여러분들 C4셀에 가서 21을 한번 치볼까요, 이게? 넘어간 숫자 21. 엔터 치니까 오류가 떠야 되겠죠? 그러면서 오타 검사, 아이콘 검사, 메시지 검사. 맞으면 취소.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우리 교재에는 좀 약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가 조금 기출화 시켜가지고 기출 문제를 너무 약하게 넣어놨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약간 변형해서 제가 넣어놨어요, 문제를.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지정명이 강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표 안에 두고 데이터 탭에 가서 필터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필터링이 생기죠. 강으로 시작이니까 요번에는 지정명 눌리셔가지고요. 텍스트 필터에 시작 문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텍스트 필터 시작 문자 눌려가지고 강이라 치면 돼요. 강. 그리고 확인 누르면 강으로 시작하는 데이터 여러분들 4행, 5행, 6행, 7행, 12행
요렇게 여러분들 나오면 잘 되죠. 저까지가 출제 유형 1이고요. 출제 유형 2하고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좀 할 거거든요. 책의 교재에 있는 기출 문제는 제가 원하는 기출 유형이 없어서 나중에 따로 요거 두 개 먼저 다 하고 나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출제 유형 사실, 어, 인데, 일로 해놨죠. 다 데이터 유해성 검사를 사용해서 요거 못하네요. 출제입니다. H3부터 H18을 잡고요. 판매 단가 데이터죠. 잡고. 그 다음에 판매 단가가 금액이 4만 원부터 20만 원 범위. 그러면 일단은 숫자니까 여러분들 설정 탭에 가서 점수 해당 범위를 하시면 되고요. 4만 원 최소값 4만 원이죠. 공이 4개. 최대값은 20만 원. 그죠? 공이 5개죠.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설명 메시 탭에 가서 제목에 가서 자, 여러분들 단가 범위라고 입력하면 되고요. 단가 범위. 이건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좀 약하죠? 이거 하고 나서 조금 다른 거 하겠습니다. 4만 원 할 때 이번에 쉼표가 찍히죠? 4만 원 물가 표시 20만 원 입력하면 되죠? 20만 원, 공 2개, 콤마, 공 3개. 그 다음에 원. 자, 여기까지 하고 오류 메시지 탭에 가서 느낌표 정보죠. 그 다음에 입력 오류라는 제목 치고요. 입력 오류. 오류 메시지에는 입력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점까지 있는. 요번엔 점이 안 보이네요. 안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 그러면 여기 떼야 되겠죠. 그러고 난 뒤에 메시지 확인차 여러분들 43,000원 요 자리에 여러분들 2만 원 치볼까요? 2만 원? 2만 원? 2만 원 일부러 치보는 겁니다. 그럼 오류가 떼야 되겠죠? 그러면서 오타 검사를 해주시고 아이콘 검사도 하고 취소. 자, 여기까지는 데이터 유의성 검사 끝났고요. 그 다음에 필터 기능 또 한번 써볼까요? 필터. 자, 여러분들 판매 단가가 10만 원 이상인 경우 그럼 판매 단가라는 필드명 여러분들 옆에 그 하살표가 있죠. 또 눌리시면 돼요. 그리고 숫자 필드 가셔가지고 이상은 크거나 같음이거든요. 크거나 같음. 약 이상이. 야를 클릭. 그래서 판매 단가 가서 여러분들 숫자 필드에 크거나 같음. 이상 기호가 찍혀 있죠. 여기서 10만 원 이상이니까 1, 0이 5개, 하나, 둘, 하나, 둘, 셋. 확인 눌리면 이렇게 추출되죠. 거기 옆에 제가 여러분들 결과 다 넣어놨거든요. 보시면서 왔다 갔다 하면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교재 그 프린트물에는 아니지만, 요거 잠시, 여러분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하기 한번 눌러보세요. 자, 잠시 제 따라 데이터를 조금 같이 입력합시다. 요게 여러분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해볼 건데요. 이메일이라고 한 개 치시고요. 한 개는 그냥, 그, 예를 들어서 개월수로 할까요? 그냥 1년 단위로 칠 건데 나중에 제가요. 요거 말도 말고 우리 딱 요까지만 해볼게요. 어차피 데이터가 많아 똑같으니까 요까지. 이메일을 우리가 요렇게 요 안에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낼 거고 요것도 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부러 여러분들 여기에
임시로 A 골뱅이 네이버.com이라 해볼까요? 그럼 하이퍼링크가 걸리거든요. 요것을 밑으로 자동 처리하셔가지고 뭐 똑같은 데이터가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범위를 잡고 하이퍼링크 제거하십시오. 하이퍼링크 제거. 왜냐하면 링크가 걸려버리거든요. 그리고 요 안에 A, B 요 두 번째 칸에는 A, B라고 링크도 걸리죠. 이건 좀 이따가 하면 되니까 용 A, B, C. 자, 일단은 개월 수는 12, 24, 36으로 잠시 지정했습니다. 여러분. 뭐 링크 걸려 그냥 놔두십시오. 자, 두 문제를 만들 건데, 수식 쓰는 것이 알아야 되는데, 그 문제가 우리 교재는 없더라고요. 기출 문제. 그거 왜 안 넣어놨을까 해서, 안 넣어놔고 뭐 제가 하면 되니까. 나온 시험에나 잘 나오는데 안 없더라고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한 개 만들어 드릴게요. 일부러, 요 문제까지는 칠 필요 없고요. 여기 좀 찔한 걸로 해드리면, 음. 자, 제가 이제, 기출 유형 1이, 기출 유형 패턴, 그냥 3일 할게요. 1년 했기 때문에. 이메일 적 범위는 여러분들 제가 A2부터 여러분들 A4 영역에 대해서 이메일 주소 안에 반드시 골뱅이가 포함, 유성 검사적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설정, 유효성 검사를 실행하시오. 유효성 검사 기능을 이용하시오. 이렇게. 자, 포함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 문제를 할게요, 이거는. 두 번째 이후부터 이메일 주소 입력 시, 이메일 주소 입력 시, 두 번째 이후부터 골뱅이가 포함하도록, 요렇게 두 가지 유형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유형, 어, 3은 그냥 골뱅이가 포함하도록 이란 말이 나오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위치가 두 번째 이후부터 골뱅이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는 똑같은 요것을 쓸 거고요. 약간 문제가 차이점이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이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기출 유형 살아가겠습니다. 번호 매기 위해서 B2부터 B4 범위에 대해서 영역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12의 배수만 입력되도록 설정하시. 다 유성검사 규칙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형 3하고 유형 4가 시험에 좀 잘 나온 편이었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뭐가 제시되냐면 유형 3은요. 서치 함수를 쓰시오라고 나옵니다. 함수는 쓰는 거거든요. 서치 함수 사용. 10의 배수는 말이 없었어요. 알아서 해야 되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안 풀어보고 하면 다 틀려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총 4문제 유형은 그냥 쉬워요. 종수 써놓고 끝이에요. 그것이 판가름 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판가름 나버리죠. 10점이 날라가 버립니다. 자, 이것은 둘 다 수식을 작성하는 거거든요. 예, 요 문제를 제가 기본으로 두고 여기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용이었고요. 요 밑에
조금 추가적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 서치 함수를 쓰는 문제가 요 두 문제인데 요거부터 좀 설명드리면요. 서치 함수부터 함수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서치 함수는 여러분들 이급 함수입니다. 프린트물 드렸잖아요. 그래서 서치 함수 정리를 먼저 드리면 자, 여러분들 그 제가 기출문제 올려드렸잖아요. 거기에 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때 풀어보시면 되고요. 서치 함수는 찾을 문자 콤마 셀 주소 안에 데이터 들어있는 겁니다. 위치 위치까지는 실기에서 잘 나오지 않고 필기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요. 일단은 요거까지. 일단은 셀 주소 안에 셀 주 데이터에서 찾을 문자에 대한 시작 위치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서치는 찾는 거니까. 얘는 참조로 영어일 경우, 영어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소문자 A, 대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서치하고 또 나오는 게 배열 수식에서 참조로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똑같은 경우인데, 요 비교되는 비교 함수가 있어요. 이거 똑같은 함수인데, 서치 말고 find가 있습니다. 이거는 배열 수식 문제에서 나오거든요. find. find는 똑같습니다. 그냥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요거부터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서치를 썼는데 골뱅이로 예제를 들게요. 그냥 골뱅이를 찾을 건데 여러분들 어디에서 셀 주소에서 얘는 이렇게 들지 말고 제가 이렇게 할게요. 대소문자 때문에 제가 소문자 A를 쳤어요. 소문자 A를 찾을 건데 데이터는 안에는 여러분들 BCA를 할게요. BCA, DEF라고. 자, 위치를 제가 안 넣습니다. 위치를 생략했을 때는 처음부터 찾습니다. 그러면 A를 한 개만 더 넣을게요. 대문자로 잠시 넣어주세요. A를 찾을 건데 요 셀 주소 안에 요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칩시다. 그럼 A는 몇 번째 있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죠. 위치값은 3이 나옵니다. 3. 그리고 서치 함수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대문자 A가 들어가 있더라도 얘를 찾습니다. 그럼 3이거든요. 근데 요 얘를 여러분들 제가 find를 한다면 달라집니다. find도 찾는 건데 여러분들 요것도 여러분들 뭐냐 야는 대소문자를 구별하는 거거든요. 서치와 조금 다릅니다. find는 소문자를 찾겠다 이거죠. 여기서 소문자에는 세 번째 있죠. 야는 대문자죠. 그러면 저 거꾸로 야를 대문자 A로 바꾸고 야를 소문자 A로 바꿔볼게요. 이런 정확하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find는 소문자 A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야는 대문자잖아. 야 아니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소문자인데 여섯 번째. 야는 3이 나오지. A. 그죠? 야는 똑같이 여러분들 야가 A라도 대소문자 구별 없이 그냥 A만 찾는 게 3이고 그냥 대문자가 만약에 세 번째 있다면 야는 안 찾는 거죠. 야를 찾는 거지. 야는 또 대문자를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를 똑같은 데이터로 갈게요. 그냥 헷갈릴까 봐 A, 요거는 소문자 A라. 그러면 대문자 A를 대문자 A를 찾는 거니까 야는 대문자에는 세 번째 그대로 맞습니다. 그냥 대소문자 구별하기 때문에 같은 A라도 위치값이 한 6이고 한 3이 되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생략했을 때는 처음부터 찾거든요. 그 위치를 만약에 그 입력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어, 만약에 콤마 제가 이를 넣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를
찾기는 찾을 건데 두 번째로 나타난 A를 찾겠다, 위치. 그럼 첫 번째 A고, 얘가 두 번째 A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3이 나와야 되지만 얘가 없다면, 2를 넣는 바람에 여러분 두 번째에 나타난 A를 찾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6이 나온다. 그렇죠? 요것은 여러분들 필기 시험용이에요. 필기. 필기할 때 여러분들 1급에서는 우리가 실기에서 안 다루는 함수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아주 신기한 함수가 많아요. 타입2.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픽스. 이런 함수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픽스. 이런 함수는 우리가 필기용으로 나오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들도 나중에 한번 봐야 돼요. 교육 공부하실 때. 지금 이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그러면 이제 문제로 접근해 보면 골뱅이가 포함하도록 이 말은 이거죠. 우리 대입할 건데 서치를 할 겁니다. 그럼 골뱅이가 찾을 문자죠. 셀 주소에서 셀 주소를 찍겠죠. 그러면 포함이 되려면 최소한 이 위치값이 1 이상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럼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넣거나 혹은 또는 이렇게 넣어도 돼요. 뒤에 비교사항자 없이 이렇게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골뱅이를 찾을 때 만약 없다면 에러가 될 거거든요. 오류. 그러면 오류 메시지는 유선 검사 규칙에서는 메시지 박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죠. 어떤 경우냐면 이게 요것을 대충 한 개만 복사할게. 얘는 그냥 A만 있다 칩시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잠시 지울게요. 그럼 요 위에는 골뱅이가 들어가 있고요. 골뱅이가 없잖아요. 그럼 제가 늘해서 서치겠습니다. 골뱅이를 찾을 건데 제가 주소를 찍어 볼까요? 골뱅이는 첫 번째, 두 번째 있죠. 2가 나오겠죠. 그런데 야는 없으니까 에러가 뜨겠죠. 밸류란 오류 메시지가 뜰 겁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그러니까 찾을 수 없는 값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요 오류 대신에 기능에서는 메시지 박스가 오류가 뜨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되죠. 결과적으로 포함은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되면 되거든요. 이게 없으면 오류가 뜰 거고 1 이상 값 연산자가 넣는다면 1 이상 값이 나오면 포함이 돼 있다는 소리거든요. 음. 자, 그리고 이런 문제가 두 번째 이후부터 포함되도록 하면 이하가 이제 뭘로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2 이상 값이 나오면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부터 포함이 되면 되니까. 위치 값은 2 이상 값이 나오면 두 번째부터 이미 된 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 이거죠. 그걸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 범위를 잡고, 우리 설정하고 그 오류 메시지는 그냥 임시로 그 프로그램이 띄워주는 오류 메시지만 그냥 쓰겠습니다. 범위를 잡고 데이터 탭에 가서 데이터 유선 검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설정 탭에 가서 수식을 넣을 때는 사용자 지정입니다. 여기 시험에 나오는 편이거든요. 사용자 지정을 선택해서 수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넣어하시고 이거 SEARC 소문자 쳐도는 게 없어요. 발로 열고 쌍따옴에 골뱅이를 찾을 거예요. 찾을 문자 골뱅이. 콤마. 여러분들 요 주소에서 A2부터 검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갈로 닫고 포함이 되려면 이렇게 여기까지 봐도 되고요. 이상 1하도 되고 1 이상 값이 나오면 입력돼 있구나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확인 눌리고 이제 확인차 여러분들 우리가 A만 치고 엔터 한번 쳐볼까요? 오류가 뜨겠죠? 그냥 프로그램이 띄어주는 기본적 오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취소. 우리 다시 가서 A 골뱅이 쳐볼까요? 오류가 안 뜨죠? 안 뜨잖아. 그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두 번째
두 번째 u부터 입력되도록 그러면 다시 범위 잡고 달라지는 것은 여러분들 2, 3, 2가 되는 거죠. 요 차이밖에 없어요. 두 번째 위치값이 2, 3 값이 나오면 두 번째 u부터 입력된 거 맞죠? 확인. 그러면 요것도 똑같이 A 치면 에러가 뜰 거고요. A 골뱅이 치면 여러분들 에러가 안 되겠죠. 좋은 점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서치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딱 두 가지. 요 숫자는 바뀔 수도 있는데 일단은 두 가지 패턴이 있다. 그 말이고요. 자, 그래서 요 서치 함수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요거 파인드는 배수 시작할 때 여러분들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아니, 감수 안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배수. 여러분들 12의 배수만 입력되도록. 그 말은 이제 원래는 MOD 함수를 사용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이것처럼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배수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함수는 제시되어 있으면 좋고 제시 안 돼 있어도 MOD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 MOD 함수가 어떤 함수냐면요. 면에서 MOD 가로 열고 이것도 이거 함수거든요. 인수 1, 인수 요 숫자가 들어갑니다. 얘는 인수 1을 인수 2로 나누었을 경우 여러분들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거든요. 여러분들 배수의 조건을 알려드리면 여러분 다 수학적 어떤 개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n의 배수의 조건 어떤 수가 n의 배수가 되려면 n은 자연수입니다. n의 배수가 되려면 해당 배수인 n으로 나누었을 경우 나머지는 0이다. 이게 배수 조건이죠. 이 배수 조건은 수학적 논리 아닙니까? 이거는 배수의 조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다 아시잖아요. 배수의 조건.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3의 배수 여부를 검사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수는 주소에는 데이터를 합시다. MOD를 썼어요. 어떤 수, 셀 주소 안에 데이터 어떤 수를 합시다. 그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3으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 값이 0이 나온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야는 3의 배수가 됩니다. 그럼 여기 6을 넣으면 당연히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그러면 3의 배수들은 0, 3, 6, 이건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0은 모든 수의 배수죠. 왜냐하면 어떤 인수 1을 인수 2로 나눴을 때 인수 2가 더 크면 나눔을 당하는 수는 피제수고요. 나눈 수를 제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수가 피제수보다 저 인수 2가 인수 1보다 클 때는 나눌 수가 없거든요. 약은 나머지 없는 거예요. 0은 모든 수의 배수가 되는 거죠. 나머지가 0이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을 공시화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요거만 알면 그냥 거저 먹는 거죠, 시험에서는. 아주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셀주소 콤마 n 해당 n 나왔을 때 여기 0이 되면 된다 이거죠. 요 자리에는 여러분들 문제 내면 7의 배수가 나올 수 있고 8의 배수, 10의 배수 요 숫자만 바꾸면 되죠, 이게. 요렇게. 우리는 이 문제는 12의 배수니까 여러분들 뭘 써야 돼요? MOD를 쓰고 MOD를 사용해서 해당 셀수 찍고 12의 배수라면 나누고자 하는 배수 12로 나눴을 때 0이 되면 여러분들 이 수는 당연히 요 안에 있는 게 수는 10의 배수가 되는 거죠. 요것만 넣으시면 끝입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의 배수만 해나고 일부러 범위를 잡고 이런 문제가 시험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공부를 할 때 약간의 엔돌핀이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진정한 시험 문제거든요. 밋밋한 문제는 지겹잖아요. 이런 건 생각하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잘 풀으셔야 돼요. 시험에서는. 자, 범위를 잡고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가서
대대유성 검사. 요거 제한 대상만 연습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식으로 넣어야 되니까 사용자 지정. 그다음 수식에 넣으시고 MOD 소문자 쳐도 관계없어요. 갈로 열고 인수일은 이 입력했던 요 셀의 데이터. 이 수가 B2가 콤마 12로 나눴을 경우 갈로 닫고 이 값이 0이 나온다면 이 수는 12의 배수가 되는 거죠. 확인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12 치면 에러 안 뜹니다. 여기 13 치보세요. 에러 뜨죠? 배수가 아니니까 에러 뜨는 거죠. 0 치볼까요? 에러 안 뜨잖아요. 0은 모든 수의 배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배수 아무거나 48을 치볼까요? 에러 안 뜨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두 가지가 많이 나왔던 거예요. 시험. 기출 보면 이게 이즈물람 하면 서치 나오고 애물이 나오고 그래요. 이 두 가지만 안 하고 시험에서는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알아보시고요. 예전에 인기가 좋았던 함수 두 가지를 한번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요까지가 분석 작업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기타 작업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자, 요 파일은 닫아버리고요. 연습으로 잠시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또 볼 건데요. 넘기셔가지고 118페이지. 자, 우리 차트. 일단은 차트 문제로 놓고 잠시 설명 좀 드리고 할게요. 2024,19 안에 엑셀 작업 파일 4장 출제 위험 01 잠시 들어가 있습니다. 출제 위험 01 열어놓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기본 그 점수 나오는 마지막 문제 65점이 기본 점수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시험에서. 기타 작업은 35점 배점이고요. 차트 작업 5문항 2점 10점, 매크로 작업 2문항 5점 10점입니다. 사용자 정의 폼 3문항 5점 15점. 여기서 1번과 3번 코딩만 여러분들 잘 하시는 거예요. 2번 코딩 안 하는 겁니까? 안 합니다. 하기 싫어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검색하고 추가 코딩이거든요. 이 코딩은 어차피 5점이에요. 이 5점이란 에너지를 함수로 올인하십시오. 어차피 여러분들 이 시간 동안 함수 6점을 받는 게 더 낫습니다. 어, 일단은 요거로 중점적으로 하고, 그 대신 이것을 안 하는 대신에 이것을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65점이 안 나와요. 이건 좀 이따가 보고. 차트 작업 갈 건데, 이런 매크로 작업은 주로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거의 80%가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를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거의 기출의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거다 간혹가다 옛날 문제에서는 조건부서식이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분석 작업이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이 두 개가 쏙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하만 중점적으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으로 갈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차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 보시면 118페이지에 여러분들 구성 요소가 있거든요.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그럼 요 차트를 제가 여기 우리 제 그림하고 비슷하게 한 개 설명하기 위해서 더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뺄 건 좀, 넣을 건 좀 넣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면 구성 요소 그래도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넣을 거 넣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금수 좀 넣어주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들어간 것 같고, 차트 모양새도 한 가지를 조금 다르게 좀 바꾸고 있습니다. 체어가 비슷하게 가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좀 바꾸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러면 잠시 구성의 이렇게 세로, 그다음에 보조 세로 이렇게. 구성은 다 넣었는데요. 색깔을 잠시 영역 여러분 구분을 시켜드리기 위해 색깔을 조금 넣어드릴게요. 노란색을 넣겠습니다.
우선 책을 보시면 책 설명 먼저 하고 빠진 거 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차트 작성 그 그림이 있죠, 책에. 1번부터 보면, 책 보면 서비스 통계가 요 차트 제목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죠. 서비스 통계라고. 서비스 통계라고 찍혀 있는데요. 자, 여기 차트 제목. 차트 제목이고요. 2번은 그림 영역은 제가 일부러 노란색 넣어놨거든요. 이 그림 영역. 안에 여러분들 여기 그림 영역 부분입니다. 요 안에 요거. 자, 그다음에 1번은 차트 영역 제가 요것이 차트 영역이죠. 요거는 아까 요거죠. 여기 차트 영역 1번은 그림 영역은 요한익기 그림 영역 3번이 차트 제목입니다. 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 4번은 기본 세로축은 왼쪽에 있는 축이 기본 세로축. 음. 그 다음에 5번은 옆에 축 옆에 있는 제목을 축 제목인데 기본 세로 축 제목입니다. 음. 그리고 이게 5번이고요. 6번은 데이터 계열은 그래프가 다 데이터 계열입니다. 음. 그 데이터 계열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네요. 그죠? 계열, 데이터 계열이 다섯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법례는 요 밑에 있는 게 지금 책에서는 서비스 이용자 수, 서비스 가입자 수, 서비스 이용률 여기 법례입니다. 자, 그림은 잠깐 틀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안에 있는 이름이 있죠. 책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서비스 이용자 수, 서비스 가입자 수, 서비스 이용률은요. 요 안에 있는 법례 안에 있는 이름은 알아놓으셔야 돼요. 법례 안에 있는 이름을 우리는 계열 이름이라고 하거든요. 계열 이름. 계열 이름. 그래서 법례 안에 있는 계열 이름. 가로축 이렇게 설명 안 돼 있지만 그건 좀 이따가 보고 일단 요거 책에 있는 것부터 먼저 설명드리고요. 법례 안에 있는 계열 이름인 거고요. 계열 이름인데 법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제가 풀다가 학계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세요 하면 이거 선택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픽으로 표시해 주는 거죠. 색깔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계열 이름. 그 다음에 보조 세로축은 오른쪽에 있는 축이 있죠. 그게 바로 8번인데 여기 보조 세로축. 그다음 그 옆에 있는 제목은 보조 세로축 제목. 축 제목이죠. 요까지만 돼 있고 책에서는요. 좀 빠진 부분은 여러분 요 밑에 있는 축은 기본 가로축. 그 다음 여러분들 또 빠진 게 여기에 가로에 눈금선이 꺼져 있어요. 야가 기본 가로 주눈금선입니다. 여기 빠져 있고요. 기본 가로 주눈금선. 그림이 없는 게 기본 세로 주눈금선은 안 그려져 있거든요. 야가 선이 있다면 야가 기본 세로 주눈금선.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일부러 여기에 숫자를 한 개 표시할 건데요. 자, 이렇게 숫자가 있으면 데이터 레이블입니다. 데이터 레이블에 좀 설명드리면요. 자, 데이터 레이블은 일단은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값이 있고요. 값은 숫자이면 숫자, 단위가 백분율이면 백분율로 다 포함이 값이고요. 항목 이름, 계열 이름, 셀 값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여러분들 데이터 레이블 시험장에 가셔서 필기 시험 공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시하고 지금 그림에서 보는 데이터 레이블은 항목 이름과 값을 표시한 것이다 맞는데 계열 이름과 값을 표시한 것이다 하면 틀린 거죠. 왜냐하면 계열 이름은 법례 안에 있는 이름이 찍히면 계열 이름입니다. 그럼 요거는 뭡니까? 요것은 가로축에 있는 요 축에 있는 여기 문자 데이터 있죠. 요 이름을 우리는 항목 이름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필기 시험에 야는 항목 이름과 값을 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필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야는 데이터 레이블 맞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책 보면 제일 기본 세로축에 책 기준에 적어 놓은 겁니다. 최소값은 0이고요. 최대값은 책 보면 4만 왼쪽에 있는 기본 세로축.
기본 단위를 정각값이라거든요. 정각값은 5천. 우리 책 보면 나중에 보면 좀 이상한 게 있는데 주 단위라는 것은 이제 안 써요. 주 단위는 오피스 2016번에 쓴 용어고 2021 버전부터는 요걸로 나옵니다. 기본 단위로. 야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기본 단위가 증가값이다. 반대로 보조 세로축은 최소값이 66이고요. 책에서 최대값은 80. 기본 단위는 20 증가되어 있죠. 요거는 그림 보고 일단은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 두 가지. 자, 그래서 이 구성 요소를 여러분들 일단 아셔야지만 차트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요거 잘 알아놓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구성 요소만 좀 알아놓으시고 내일 오시면 여러분들 차트 실습 차트 빼기 1을 하고 차트 빼기 2는 할 필요가 없어요. 차트 빼기 2부터는 프린트물 기출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